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 첨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보는 정밀화학 기반의 전해질, 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특히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고전압 안정성, 전해액 첨가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곳입니다. 2024년 첨보는 기술과 실적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2차 전지, 전해질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고속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리튬 플루오로 설포니리미드, 리튬 다이플로로 포스페이트, 리튬 포스포러스, 옥시플루오라이드 등의 첨가제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도 40%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충북 음성 2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의 생산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서 첨보는 월 1000톤 이상의 고순도 첨가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첨보는 기술 중심의 국내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첨보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첨보는 내년에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첫째, 4.5V 이상 고전압에서도 분해를 억제하는 신형 첨가제 제품군을 상반기 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고온에서의 수명 특성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고에너지 배터리를 요구하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거래선 확대입니다.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넘어 중국계 배터리 기업 두 곳과도 신규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첨보의 기술이 국적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전해질 포트폴리오를 확대합니다. 유럽 지역의 리사이클 및 규제 대응형 제품군에 특화된 조성을 개발하여 배터리 리퍼비시드 시장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까지 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체 전지용 전해질 첨가제 시제품 양산 테스트도 2025년 하반기에 착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첨보가 차세대 전지 시장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첨보의 기술 개발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첨보는 기존 대비 고온 안정성이 약 1.8배 향상된 신규 플루오린계 유도체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첨가제는 특히 미드니켈 양극재와의 계면 반응을 조절하여 고속 충전 환경에서도 전해액의 분해를 억제하고 출력 특성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또한 첨보는 일본 일부 기업이 독점하던 유기 첨가제 물질을 자체 합성하고 있으며 양극 계면에 특화된 피막 형성 유도 첨가제 3종을 이미 조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기술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글로벌 고객사의 검토 요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첨보는 시장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기업입니다. 2025년 연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 재편을 반영한 목표입니다. 중국 CATL의 첨가제 내재화 시도, 일본 전해액 특허 만료, 그리고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는 모두 첨보에게 공급처 확대와 기술 독립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전해질과 첨가제는 배터리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성능과 수명을 결정짓는 기술적 핵심이라는 점에서 첨보의 기술은 주가 대비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첨보는 단기 실적을 넘어서 글로벌 배터리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첨보의 2024년 사업성과 2025년 사업계획 그리고 기술 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소재 기술의 강점을 가진 첨보의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첨보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다시 담을 시점인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순간입니다. 첨보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중에서도 미드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안정성, 첨가제, 그리고 전해액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미드니켈 양극재라는 것은 리튬이온 전지에서 양극 소재로 쓰이는 니켈 성분이 50에서 70% 사이인 재료를 말합니다.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도 가격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맞추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드니켈 양극재를 잘 활용하려면 전해액이라는 물질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해액은 배터리 안에서 이온이 움직이게 해주는 액체인데요. 이 전해액이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고전압 안정성 첨가제입니다. 이제 기술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은 고전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첨가제와 전해액 조합 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4.4V 이상의 고전압에서도 전해액 분해 없이 오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은 실제로 전기차용 배터리에 적용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CATL은 기술력보다는 대량 생산과 저렴한 생산 단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ATL의 전해액은 4.2V 이하에서 안정적이며 아직 고전압 환경에서는 LG나 삼성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 세계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삼성 SDI는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해액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이것은 고전압에서도 고온 수명 특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미드니켈보다 고니켈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최근 들어 고전압용 전해액 첨가제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온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즉 기술 측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기술 선도, CATL은 가격 경쟁력, 파나소닉은 보수적 접근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들 기업의 실제 시장 평가, 즉 주가 움직임입니다. 먼저 CATL입니다. CATL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죠. 고전압 안정성 첨가제 분야에서는 LG보다 뒤처져 있지만 저가 배터리 공급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전압 배터리용 신규 특허 출원 소식에 따라 주가는 한 달간 약 10에서 12%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은 CATL이 기술 개선 없이도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전기차 시장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압 첨가제 기술에 대한 투자는 늦은 편이죠. 이 때문에 최근 6개월간 주가는 약 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보다 공장 투자에 집중하면서 단기 수익성이 감소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해외 상장 지수 펀드 연계 지표는 기술 발표 때마다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 SDI는 고전압용 전해액 상용화 계획이 언급될 때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즉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그리고 생산 중심 기업은 단기 수익 기대감으로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전해액과 첨가제를 개발 중인 국내외 대학들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기술적일 수 있지만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카이스트에서는 4.5V 이상의 고전압에서도 전해질이 분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피막을 형성하는 첨가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피막은 배터리 안쪽에서 양극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고온에서도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전해액이 고온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물이 많아지면 배터리가 부풀고 폭발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전해액이 분해될 때 어떤 기체가 생기는지, 그 반응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면 미국의 MIT에서는 고전압 첨가제와 전해액이 함께 작용해 배터리의 수명을 30% 이상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고전압 환경에서의 전해질 분해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특징입니다. 도쿄대학도 마찬가지로 미드니켈 양극재가 고전압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분석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전해질 조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합니다. 즉 대학의 연구가 산업의 엔진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이 기술들이 갖는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중 고전압 전해액과 첨가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약 12조 원 규모입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은 기술력에서는 강하지만 생산 규모에서는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싸고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죠. 반면 일본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상용화 속도가 느리고 원가가 비쌉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 위치해서 기술과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첨보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제 고전압, 첨가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특허 등록과 양산 공정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즉, 이 분야에서 먼저 시장을 선점하면 수년간의 기술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고전압 첨가제가 적용된 미드니켈 배터리를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첨보의 경우 전해액 첨가제 매출이 2023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첨가제 자체보다는 전해질 안정화 기술을 통해 고온 수명 특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고, 이는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 확장과도 연결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한 기술 발표보다는 실제 제품화 일정과 고객사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